12는 본작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미라큘러스들입니다. 그들은 미라클 스톤을 통해 변신한 영웅들을 통틀어 칭한 팀이자 미라클 스톤의 힘을 빌려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함각과 보호막 같은 단순한 능력부터 시간과 공간처럼 사기적인 능력을 다루기도 하는데 변신하는 것만으로도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동등한 힘을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리더격인 마리네트와 블랙캣은 최강의 미라클 스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팀의 선의들이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검은 나비여, 저 아이를 지배해라. 9위는 검은 나비에게 지배된 자들입니다. 본작의 빌런으로 활약하는 존재들로 나비 미라클 스톤의 주인은 검은 나비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자를 지배하고 지배된 존재들에게 원하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사기적인 능력이나 심지어는 일부 미라클 스톤의 힘을 그대로 구현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악당을 잡기 위해 최소 2명의 미라큘러스를 필요로 하기에 당연히 미라큘러스보다도 위험한 능력을 다루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 나비의 잠식된 물건을 파괴하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불완전한 상태이긴 합니다. 8인 레이디 드래곤입니다. 프로디지어스의 사용자패 이후 프로디지어스는 미라클 스톤 이전에 존재했던 마법의 도구이자 그 힘이 너무나 위험의 대체제로 만든 것이 미라클 스톤이란 설정이 있을 만큼 강력한 물건입니다. 마침 미라클 스톤의 요정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레이디 드래곤은 렐링의 힘을 빌릴 수 있는데 8마리의 렐링의 능력으로 각자가 상징하는 동물로 변할 수 있어 사실상 8개의 미라클 스톤의 힘을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용의 형태는 호크모스의 지배에서 벗어날 만큼 강해진 메이쉬가 동등한 강함을 보였죠. 이 세상에 악한 무리가 활개를 치는 건 선한 이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7위는 마제스티아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웅의 대명사. 그녀의 모티브인 슈퍼맨처럼 외계에서 넘어온 외계인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순결만으로 수십 채의 건물을 박살냈고 순수한 근력만으로도 달을 옮길 괴력을 가졌습니다. 자유로운 비행과 뛰어난 지능도 보이며 블랙캣과 레이디버그도 고전한 테크로나이저를 한 방에 제압했고 사실상 정신계를 제외한 어떤 공격에도 피해가 없다는 언급이 있어 순수 신체 스펙으로는 최강의 히어로라고 평가됩니다. 노루, 어둠의 날개를 펴라. 6위는 모나크가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호크모스가 공작과 무당벌레, 고양이 미라클 스톤을 제외한 모든 미라클 스톤을 얻은 직후의 변신체로 모든 미라클 스톤의 힘을 사용하는 만큼 기존 호크모스일 때보다도 훨씬 강해진 상태입니다. 호크모스는 단독으로 블랙캣과 레이디버그를 제압했기에 모나크의 전투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얼라이언스와 연결해 전인류를 지배할 가능성까지 있었으며 파워 밸런스를 위해서 가장 사기적인 토끼 미라클 스톤을 빼앗고 스톤의 부작용, 고대의 재앙을 맞으며 몸이 망가진다는 리미트를 주었기에 망정이지 사실상 능력을 잘만 사용한다면 블랙캣과 레이디버그의 미라클 스톤을 뺏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뭐야, 빨리 날 변신시켜야지. 5위는 요정들입니다. 미라클 스톤에 깃든 마법의 근원, 우주 탄생과 동시에 나타난 존재들로 행동, 신기루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실체입니다. 마법적인 능력은 미라큘러스와 동일하지만 미라큘러스의 능력은 생명력을 대가로 사용해 능력에 제한이 있으며 사스의 경우처럼 사용자조차 불가능한 더 고차원적인 능력을 다루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요정의 실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숨겨진 전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다만 주인 없이 능력을 사용할 시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은 주인에게 힘을 빌려줘 능력을 사용합니다. 4위는 티키와 플렉입니다. 창조의 요정 티키와 파괴의 요정 플렉. 미라클 스톤 중 독보적인 힘을 가진 무당벌레와 고양이 미라클 스톤에 깃든 콰미로 사실상 티키의 필살기인 행운의 부적은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는데 지구를 가볍게 능가하는 거대한 갈레트를 창조했습니다. 반대로 동등한 힘을 가진 플렉은 고대의 재앙으로 그 갈레트를 파괴할 수준의 능력을 보였기에 여기서부터는 행성을 가볍게 능가하는 수준의 능력자입니다. 화이트캣, 너에게 막강한 파멸의 힘을 주겠다. 3위는 화이트캣입니다. 블랙캣이 검은 나비에 지배당한 형태로 순수 전투력에선 여전히 레이디버그보다 약한 편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고대의 재앙은 메가 고대의 재앙으로 진화해 원거리와 횟수의 제한이 사라졌고 달을 일격에 파괴하거나 심지어는 은하 단위를 단번에 지울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대사를 보면 충분히 우주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2위는 블랙버그입니다. 기존 레이디버그에서 고양이 미라클 스톤의 힘이 더해진 최종 형태. 성인이 된 이후 시점이기에 행운의 부적과 고대의 재앙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모나크를 전투 내내 압도해 결국 제압하는 데 성공했죠.
실제적인 위력은 하이트캣 쪽이 강하겠지만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이 없는 하이트캣은 소원을 빌 수 없고 주술서에서 두 미라클 스톤을 다루는 존재는 신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표현했기에 화이트캣보다 밸런스가 잘 잡혔고 무엇보다 후에 소개할 존재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 서최강의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김미, 네 모습을 드러내거라. 1위는 김미입니다. 현실의 요정 김미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플랫과 티키를 합쳐야 나타나는 요정으로 소환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기존 우주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시키는 원리인데 대가가 따르지만 사실상 죽은 존재를 살려내거나 지금껏 본 적 없는 형태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상 괴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미라클 스톤 사용자, 시간을 다루는 존재들은 순수 전투력으로 따졌을 때 무의미해 순위에서 제외했고 단편적으로 나온 단역들 역시 정확한 순위 선정을 위해 강함과 별개로 제외했습니다.